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바랍니다.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고3 2학기에 집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후에 수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사교육에 돈을 쓸 기회를 없애기 위해서였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우리나라 입시 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교육비 절감 사례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거의 80%를 수시로 뽑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사교육 업계에서는 대통령까지 동원해서 지속으로 정시 확대를 언론 플레이를 하지만 수시가 없어질 가능성은 없죠. 수시는 크게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실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입시학원의 배치표 대학의 서열화 등을 막는다는 이유로 수시 6번, 정시 3번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입시 제도는 바꿀 수 없는 고등학교 성적과 상관없이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참으로 꿈같은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시 논술 전형, 특히 최저 없는 수시 논술 전형은 어떤 전형과 비교해도 가장 쉽고 빠르고 간단하기까지 한 방법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가려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수시 원서를 써야 하고 특히 최저 없는 논술은 꼭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미신에 가까운 황당한 이유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소문을 믿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선택하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가 바로 논술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어려워서라니요. 이건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도 가끔 언론에 등장하죠. 하지만 이제는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까지 동원해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논술은 어렵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이게 팩트입니다. 논술 문제에 대한 불만은 입시 논술의 시초부터 있었고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불평은 그냥 별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사걱세라고 하는 교육시민단체가 본격적으로 이슈화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사걱세는 출제된 문제를 분석해서 논문 비슷한 형식으로 주장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입 논술고사 시험 문제를 조사 분석해보니 대학들이 버젓이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 본고사 형태의 대학별 수리 논술고사를 출제하여 고교생들의 선행학습 부담을 부추겼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내용은 엉성했고 공산당 선전선동 수준의 유치한 수준에 불과했어요. 진짜 신기한 일은 이 다음에 일어납니다. 사걱세의 엉성한 주장은 언론의 뽐뿌질과 그 후에 있은 대통령 선거 정국과 어우러져 무려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이 법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선행학습이 뭡니까? 학원입니다. 사교육입니다. 즉,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원금지법이에요. 더 웃긴 건 논술고사와 같은 대학별 고사는 그 문제의 출제와 시행의 전 과정에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고하게 하고 그 내용을 고등학교 교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길 경우에 벌칙도 있죠. 그래서 현재도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에서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매년 발행해야 합니다. 대학교 수가 낸 시험 문제를 고등학교 교사들이 교과서에서 나왔는지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이런 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우울한 일이 있으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봅니다. 자, 그 결과 학생들은 이제 논술 문제가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배우지 않는 내용이라는 말도 못해요. 선생님들이 다 확인을 해주었거든요. 물론 객관적으로 문제가 어렵지 않아도 개개인은 능력이 다르니까 나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내가 어려운데 어떡하라고? 이런 학생들이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형으로 가겠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전형은 몇천 배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솔직히 그런 정도라면 대학에 가서도 안 됩니다. 고등학교를 다시 다녀야죠. 제 경험으로 봐서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는 그 판단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그렇다면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문제가 어려워서 논술은 안 된다는 생각, 어려워서 답을 못 쓴다는 생각은 제 경험으로 보아 내용도 틀렸지만 실제로도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 유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고집에는 나는 안 돼.
해보나 마나 떨어질 거야. 나 말고 다른 학생들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죠. 이런 생각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논술고사는 전교 1등을 하는 학생도 당황스럽고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해보는 정도죠. 학생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객관식 시험처럼 문제를 한번 슬쩍 읽어보고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겁니다. 논술 문제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풀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논술고사와 같은 주관식 시험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평생 처음 보는 시험인데 어떻게 바로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게 당연한데 바로 포기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논술고사가 뭔지도 모르니 다들 만점을 목표로 합니다. 대학에서 제시한 모범 답안을 보면서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죠. 대학에서 공개한 답안은 사실 진짜 비현실적인 답안이죠. 현실에서 그런 답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석 합격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낸 교수도 그런 답안을 쓸 수 없어요. 논술을 10년을 공부해도 여러분 절대로 그런 답안을 쓸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제시한 모범 답안은 그건 그냥 보기 좋으라고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답을 못 쓴다고 포기하는 건 이건 마치 올림픽 금메달을 따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겠다는 거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냥 동네 달리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냥 합격만 하면 되는데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스스로 기회를 포기하는 걸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가는데 논술 전형이 가장 빠르고 쉽고 간단하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용해 주시고 다시 말하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줬는데도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이용하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고 다시 말하지만 지능이 낮은 겁니다. 왜 그냥 간단하게 갈 수 있는데 먼 길을 돌아가려 하는지요? 한 일주일만 연습하면 누구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